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노드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DOM vs BOM이라고 되어 있어요. 돔과 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자바스크립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윈도우라는 최상위 객체에서 시작을 해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DOM과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BOM,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인 코어로 나누어집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은 객체 배열 함수라고 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과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DOM은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HTML 태그 안에서 태그들의 값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자, 이런 기능들이 관련된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 객체예요. 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은 도큐먼트 점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HTML 태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큐먼트 아래에는 또 바디 태그로 이렇게 자식으로 태그가 내려오게 되고요. 또 바디 아래에서는 폼, 그 다음에 div, 그리고 div 아래에서 span, 자,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태그들이 갖게 됩니다. 자,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DOM은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BOM은 뭐냐?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 뒤로 가기, 즐겨찾기, 그 다음에 기록, 페이지 이동, 자, 이런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들이에요. BOM도 상당히 중요한데 DOM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BOM을 배운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은 나중에 저희가 빼서 따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DOM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구도를 좀 세워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에 대한 내용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에서 태그들을 제어하는 기능들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노드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노드라는 게 뭐냐? 태그예요.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태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큐먼트에 점을 찍어서 사용하는 이 노드 선택 방법들에는 6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다 알고 계시면 좋지만 중요한 것들을 따로 빼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를 먼저 볼게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id 기반으로 노드를 얻어오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 여기 볼까요? element by name, name 기반으로 태그들을 얻어오는 함수예요. class name, 클래스 이름들 기반으로 태그들을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있죠? 동일한 태그들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빼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갈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단일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과 다중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id라는 거는 고유한 값을 지니게 되는데 문서 내부에서 고유한 값을 지니게 하는 게 이 id 속성이고, 당연히 element by id라는 함수는 값을 단일 값으로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ame, class name, 태그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은 태그들을 리스트의 형태로 담아가지고 돌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배열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하나씩 사용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 간단하게 예시를 볼게요. 자, 버튼이 있고 id가 체크1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document.getElementById 체크1 이름을 여기다 문자열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이 태그 자체를 통째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얻어온 태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이벤트를 걸어서 클릭했을 때 실행시킬 이벤트를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getElementById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켜주세요.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명은 03 노드 셀렉터예요. 자, 그리고 노드 셀렉터 안에 파일 하나 생성할게요. 스크립트 01 노드 선택 html입니다. 자, 노드 선택을 해오기 위해서 태그가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예제 코드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코드사공사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예제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태그 쓰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작성을 해주시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에 버튼이 보이고요. 인풋 태그가 보입니다. 먼저 버튼에 이벤트를 등록해주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태그들을 얻어오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스크립트 코드를 위쪽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를 위쪽에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왜냐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얘네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요소를 얻어오는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윈도우 온로드라는 이벤트 안에 작성해 주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크립트 코드를 제가 위쪽에다 적으면 여러분은 윈도우 온로드 이벤트를 같이 적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윈도우 온로드 펑션이라는 거는 저희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페이지가 로딩된 다음에 실행시켜주는 이벤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에서 id가 btn1인 요소를 한번 얻어와 볼게요. document.getElementById 그리고 여기 안에 문자열의 형태로 btn1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자체를 일단 콘솔 로그로 잠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요 코드 자체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바로 id가 btn1인 요소를 직접 이렇게 얻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얻어온 거를 저희가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제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걸어줄 수 있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콘솔 로그에 요소를 얻어온 결과를 한번 찍어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얻어온 요소를 btn1에 저장을 해주고
btn1.onClick 펑션으로 이벤트를 걸어주죠. 여기 안에서는 네임이 인터인 것들을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자, 네임이 동일한 요소들을 얻어올 때 사용해주는 함수가 바로 getElementByName입니다. 동일하게 document.getElementsByName 이름을 인터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좌측 인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콘솔 로그 인터라는 걸 출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배열의 형태로 뭔가 들어갔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네임은 동일한 애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얻어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바로 넣어주느냐, 배열의 형태로 네임이 이거인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걸 열어보시면 바로 0번째 인덱스에 첫 번째 인풋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인덱스 번호에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각각의 태그들을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element by id는 id가 문자열인 요소를 얻어오는 함수입니다. element by name이라는 거는 name이 문자열인 요소들을 얻어와서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는 함수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클래스가 nice인, 자, 이 요소들을 동일하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2에 이벤트를 걸어주기 위해서 자, 요 부분에 id가 btn2인 요소를 얻어올게요. 그럼 element by id btn2, 자, 요소를 btn2에 저장해주고 btn2.onClick 펑션으로 이벤트를 등록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동일한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올 수 있었어요? document element by class name으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nice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nice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라디오 확인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제 배열의 형태로 클래스 이름이 nice인 요소들을 순서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nice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를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위에처럼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응용을 해보자면은, 자, nice의 길이만큼 포문으로 돌려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그다음 nice의 length 미만까지 회전을 하고 하나씩 증가하는 포문, 여기서 꺼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자, nice의 i번째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자, 직접 쓰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볼 때, 자, 이렇게 얻어서 순서대로 요소를 하나씩 꺼내오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두 개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태그들을 얻어오는 뭐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확인해 봤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